어린이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지호는 뉴스를 보다가 주식에 대해 궁금해서 아빠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 주식을 사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단다. 그럼 과자 회사의 주식을 사면 과자 회사의 주인이 되고 놀이동산의 주식을 사면 놀이동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이지. 그러자 지호는 심각했어요.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장난감 회사의 주식을 사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주식은 어른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도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증권회사에 가서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어린이가 증권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호자와 함께 가거나 보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해요. 증권계좌는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돈을 넣어두는 통장이에요. 증권계좌에 든 돈만큼 주식을 살 수 있어요. 주식을 더 사고 싶으면 증권계좌에 돈을 더 넣으면 돼요. 또 주식을 샀다가 팔고 나면 다시 증권계좌로 돈이 들어온답니다.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돈은 언제든지 증권회사에 가서 찾아 쓸 수가 있어요. 주식은 투자한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나면 주주에게 돌아오는 배당도 커지고 주식 가격도 많이 오르지만 회사가 잘못될 경우에는 투자한 돈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투자하기 전에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친구들이 주로 어떤 회사의 과자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나요? 엄마 아빠는 장을 보러 가시면 무엇을 잘 사오시는지 살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는지를 살펴보면 주식 투자하기 좋은 회사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세계에서 주식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인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투자하기 좋은 회사를 고를 때 잘 아는 종목을 고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코카콜라 회사의 주식을 산다거나 아이들이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월트 디즈니의 주식을 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부터 부모님을 따라 장을 보러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무얼 많이 사는지 잘 살펴보세요. 주식을 사거나 팔기 위해서는 주문서를 내야 해요. 종목을 골랐으면 이제 주식을 주문해 볼까요?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주문서를 내야만 해요.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증권회사에 가서 주문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의 증권 앱을 통해서 주문할 수 있답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하든지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주식의 종목명과 수량, 거래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답니다. 종목명이란 주식의 이름을 말해요. 주식의 이름은 보통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을 따른답니다. 종목 코드는 각 주식마다 거래소에 등록된 번호를 말해요. 주민등록번호처럼 주식에도 고유한 번호가 있답니다. 주문 종류는 주식을 살 것인지 팔 것인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사는 것을 매수라고 하고 파는 것을 매도라고 해요. 만약에 주식을 사려고 주문을 하면서 매도라고 잘못 표시하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거래 수량은 몇 주를 살 것인지 혹은 팔 것인지를 표시해요. 가격은 사거나 팔기를 희망하는 가격을 말해요. 만약에 매수 가격을 5,000원이라고 표시한다면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5,000원에 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보다 비싸면 사지 않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매도 가격을 5,000원으로 표시한다면 적어도 5,000원은 받아야지 팔겠다는 걸 뜻해요. 5,000원보다 싼 값에는 팔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문을 한다고 해서
모든 주문이 원하는 대로 즉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제시한 조건에 만족하는 상대방이 나타나야지만 거래가 이루어진답니다. 만약 내가 1,000원에 사겠다고 주문을 했는데 팔려는 사람 중에서 1,000원 이하에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또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다음 날이 되면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거나 팔려고 주문했던 주식 거래가 체결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주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주식은 어디에 있나요?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며칠 뒤에 집으로 배달이 되어 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산 주식은 집으로 배달되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주식을 산다고 하더라도 직접 주식을 만지거나 볼 수는 없어요. 내가 산 주식인데 왜 내가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예전에 회사가 작아서 주식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을 때는 주식을 산 사람이 직접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주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부터는 주식을 산 사람에게 직접 주식을 나눠주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대신 보관하고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보유한 주식을 기록해 준답니다.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지요. 또 주식을 사서 잠깐 동안만 갖고 있다가 바로 되팔아버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주식을 직접 주고받게 되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주식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릴 일도 더 많아질 거고 주고받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게 되지요. 이런 위험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요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모든 주식을 대신 보관하고 있으면서 누가 샀다가 팔았는지, 그래서 지금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록해 둔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샀는데도 주식이 배달되어 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는 증권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통할 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버핏 할아버지는 1956년 26세 때 주식에 단돈 100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은 692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굴리는 세계 최고의 주식왕이 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버핏 할아버지는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돈이 많은 갑부예요. 그가 주식 투자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경제와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버핏 할아버지는 8살 때에 주식에 관한 책을 읽었고 11살 때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요. 또 주식거래 중개인이었던 아버지를 도와 주식의 가격을 기록하고 주식과 채권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을 돕기도 했고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는 것도 좋아했대요. 그런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11살 때 처음으로 산 주식은 미국에서 유명한 아이스크림 회사의 주식이었어요. 한 주에 38달러씩 주고 3주를 샀는데 사고 나서 주식값이 곧 27달러로 떨어졌지요. 그러자 깜짝 놀라서 주식의 가격이 40달러로 오르자마자 바로 팔아버렸답니다. 그런데 팔고 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그 아이스크림 회사의 주식 가격이 200달러로 오른 것을 보고 너무 성급하게 판 것을 후회했어요. 그리고는 깨달았어요. 좋은 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어 라고요.